마녀 사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마녀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판 대가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아서 그 힘으로 이웃에게 저주를 걸거나 피해를 주는 여성을 잡아 심판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하죠. 요새는 이 단어가 무고한 사람을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비이성적 행위 정도로 그 의미가 변한 채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재판의 정식 명칭은 마녀 재판이 아니라 이단 재판이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교회의 가르침을 심각하게 변질시키는 행위에 대한 교회 차원에서의 징계 과정으로 시작되었지만 15세기 말 스페인에서 이를 정치적 도구로 만들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이나 무슬림들의 재산을 빼앗고 처벌하는 데 사용했죠. 마녀에 대한 재판은 그 부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마녀라는 존재가 사람들에게 부각된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흔히 중세에 이런 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기록에 따르면 마녀들의 집회를 언급한 최초의 문서는 1330년 프랑스의 카르카손에서 작성되었다고 합니다. 고대에는 마술이 일상적인 것으로 여겨졌기에 어느 정도를 넘지 않는다면 그것을 행하는 일 자체가 제재의 대상이 되지도 않았고, 중세에는 오히려 그런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을 인정하는 행위가 믿음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아무튼 본격적으로 마녀들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진 것은 15세기 초였고 가장 극성이었을 때는 그보다 150년쯤 후였습니다. 이 시기는 중세를 지나 이미 르네상스 시기, 즉 근세로 넘어온 상태였습니다. 마녀 사냥은 중세의 그림자가 아니라 르네상스의 빛 아래서 일어났다는 말이죠. 지금은 모두가 알다시피 이 마녀 사냥이라는 것은 허위의 고발이나 소문에 기초한 집단 린치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가난한 시골 출신의 여성이었고, 이건 이 선동이 소수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이단 재판에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교회의 역할이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 아니, 많은 시기 교회와 그 관련자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마녀 사냥의 책임이 교회에 있으며 이것이 교회라는 조직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C.S. 루이스는 이런 주장에 대해 좀 다르게 대답하죠. 루이스가 이 주제를 언급했던 것은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자연법의 존재를 증명하는 과정에서였습니다. 자연법이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감각이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존재한다는 내용이죠. 루이스는 여기에서 그 자연법을 만드신 혹은 자연법의 근본 원리를 내신 하나님의 존재를 추론해 나갑니다. 그런데 루이스가 만난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마녀 사냥의 예를 꺼내면서 이런 일이 자행되는데도 과연 사람들의 마음에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론을 제기했던 거죠. 루이스는 이 주장이 도덕 간의 차이와 사실에 대한 신념 간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탓에 도덕 간의 차이를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마녀 사냥이라는 행위가 발생한 것은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 도덕, 즉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사실관계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루이스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녀를 잡아 처형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더 이상 마녀의 존재를 믿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며, 만약 여전히 마녀의 존재를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들을 강하게 처벌하는데 동의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도 말했듯 마녀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 얻은 힘으로 주변 사람들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만약 정말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를 처벌해야 한다는데 우리 사회는 동의하지 않을까요? 즉 이건 그런 사람이 실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지식의 문제이지 도덕이나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과거 특정한 시기 교회만이 아니라 그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많은 사람들은 마녀라는 존재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는 마땅히 제거되어야 한다고 믿었죠. 실제로 우리는 누군가 악의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그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형법 체계의 기본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실 판단은 교회만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즉, 교회는 당시 진실하다고 믿어졌던 사회적, 과학적 판단을 따라 그 자연스러운 후속 조치를 했던 겁니다. 루이스가 여기에 사실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던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생각을 교회가 만들어 넣어준 것이 아니냐고 반론을 제기할지도 모르지만 이건 당시 사람들을 무슨 바보 멍청이로 생각하는 거죠. 앞서도 말했지만 마녀 사냥이 절정에 이르렀던 건 교회의 권위가 크게 꺾여 있었던 16세기 전후였습니다. 르네상스를 만든 인문주의자들은 교회의 간섭과 지배에서 벗어나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탐구하려고 애썼고, 얼마 후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나 로마 가톨릭 교회를 맹렬하게 비판했죠. 사람들 사이에 교회의 주장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맹렬하게 커지고 있었던 시대라는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교회가 해주는 말을 무조건 믿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순진한 착각입니다. 물론 학식이 부족한 시골 사람들에게는 지역교회의 성직자들이 했던 말이 큰 영향을 주긴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다 판단할 것은 하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핵심은 오늘날 우리가 더 이상 마녀의 존재를 믿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루이스는 이것을 지식의 큰 진보라고 평가합니다. 당연히 잘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지식의 진보 덕분에 오늘날에는 더 이상 마녀 사냥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은 실제로 마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식에 교회 안팎의 사람들이 모두 동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마녀 사냥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것일 뿐, 애초에 이와 관련해서 교회가 가르쳤던 내용, 즉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을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는 틀린 게 없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당시 교회나 교회 관계자들에게 희생된 이들에 대한 교회의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닐 겁니다. 그들이 당시 널리 인정되던 사회 통념과 진리에 대한 판단의 기초에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해도 말이죠. 잘못된 사실관계를 가지고 일을 저질렀다고 해도 그것이 정상 참작의 참고 정황은 될 수 있을지언정 여전히 저지른 잘못에 대한 심판은 받아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몇몇 반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이 교회가 부정되어야 할 이유라고 말하는 건 결코 공정한 태도라고 할 수는 없겠죠. 오늘은 마녀 사냥에 관한 루이스의 견해를 잠시 살펴봤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원래 이 내용은 자연법의 존재를 옹호하려는 의도에서 언급된 건데요. 이런 맥락을 이해하시면서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